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장 몇 급수 첫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9장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장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고 오늘 9장으로 이어져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12주 1차에 어떤 수열의 개념을 자연수에서의 함수로 해석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실수 변수의 함수, 연속화를 보통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속화 시켰을 때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게 AN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 연속화시킨 fx의 극한값 중에 자연수에 해당하는 일부의 극한값은 L이다를 활용하는데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극한 개념에서도 이 개념을 사실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수열과 함수의 합성의 극한이지만 요거는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합성함수의 극한 공식에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샌드위치 정리나 어떤 수열에서 굉장히 그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공식들 요거 이거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인 단조 수열은 수렴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조 증가하는데 위에 상계가 있다. 증가하는데 위에 경계가 있으니까 수렴한다고 그랬었죠. 감소하는데, 즉 단조 감소해서 감소하는데 아래 하계가 있다. 라고 하면 수렴한다. 이런 그래서 유계인 단조 수열은 수렴하는 그런 내용을 배웠고요. 지포 수열 같은 경우 홀수 번째, 짝수 번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중에 사절에서 일반적인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수열들도 있고 피보나치 수열 같이 점화식으로 표현되는 수열도 배웠습니다. 물론 피보나치 수열에서 우리가 한금비까지 끌어가 봤지만요. 그 다음에 2주차에서는 2절에 무한급수에 대한 내용, 즉 8장의 2절부터 크게는 4절까지가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급수 내용 판정하는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처음에 등비 수열, 즉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안 한다. 를 판단하는 판별법, 물론 이건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n분의 1, 즉 조화급수라고 해서 발산하는 거는 뒤에서 묶어서 P급수에서도 같이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발산 판정법이라고 해서 급수를 발산하는 걸 따지기 이전에 AN 자신의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걔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발산이었다. 그래서 이런 발산 판정법을 한번 적용하는 걸 배웠고요. 3절에 가서는 우리가 양항수열에 대해서 양수수열에 대한 급수인 양항급수 판정법으로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적분 판정법. 첫 번째는 어떤 감소 수열의 특징을 갖는 수열들에 대해서 양항 수열 중에서도 감소 수열의 특징을 갖는 수열을 연속화시킨 상태의 함수로 봤을 때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특이적분의 값이 수렴하면 원래 급수도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면 발산한다. 이게 적분판정법이었고 적분판정법을 쓸 때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양항수열 중에서도 감소수열인 걸 확인하셨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조금 얘도 응용 버전으로 꼭 1이 아니라 그 구간이 이동된 버전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P급수 공부했지만 걔를 조금 더 확대해서 로그 P급수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비교 판정법. 이거는 좀 개념은 굉장히 쉽죠. 또 극한 비교 판정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하고 이 비교 판정법에서는 뭐가 필요했었냐면 얘네들이 보조 수열 개념에 해당하는 비엔드를 찾는 게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었었죠. 그런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조 1차에 와서는 비판정법과 몇근판정법은 앞에서처럼 보조수열이 아니라 자신수열 AN과 AN 플러스 1, 즉 전항과 후항의 비에 대한 극한값만 가지고도 그 급수가 그 R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수렴이다, 발산이다. 물론 이럴 때는 다른 판정법으로 가야 되고, 몇근판정법도 앞에 있는 비교나 극한 비교 판정법처럼 보조 수열 없이 자신 수열을 하되, 얘는 이제 n제곱근을 시켜서 그 n제곱근의 각 이 r이 1보다 작으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수렴, 발산, 1이면 물론 얘도 다른 판정법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었죠. 여기까지가 양항수열에 대한 판정법이었어요. 급수 판정법. 그러면 부호가 음수까지 확대됐을 때 중에서도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교대급수 판정법은 절대값화시킨 AN 수열, 절대값 양이 감소하는데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그 급수는 수렴하며, 거기에다가 그 SN까지의 부분합과 수렴값 S하고의 차이는 n번째의 다음 번째 항인 n 플러스 1번째의 항의 값보다 작다. 이런 정리, 즉 교대급수 판정법이었었죠. 그다음에 절대 수렴, 왜냐하면 절대 수렴부터는 이제 부호가 불규칙하게 랜덤하게 나올 때는 교대급수 판정법을 쓸 수가 없어서 절대값 개념을 이용해서 이 절대값 자체로 한 이 급수가 수렴하면 본인 급수가 수렴하는 절대 수렴 내용도 배웠고요. 근데 자기는 수렴하는데 절대값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건부 수렴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그리고서 좀 더 그 보편적인 그런 수열에 대해서, 부호가 랜덤한 수열에 대해서 비판정법 중에 절대값 버전인 절대 비판정법. 아까 이 비판정법에 마치 똑같은 것 같은데 절대값만 씌운 거죠. 또 절대 몇근 판정법도 이제 앞에 그 3절처럼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서 음수가 들어오니까 이 안에 음수가 아닌 양수로 절대값화 시킨 버전으로 똑같은데 그 절대값만 시킨 절대 몇근 판정법을 배우고요. 재배열 얘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재배열은 여러분이 이제 급수를 배울 때 물론 다양한 판정법도 중요하지만 고정관념에 더하기는 무조건 순서를 바꿔도 등식이 성립해.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더하기를 바꿔도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1절에서 처음에 급수를 배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더한 순서가 바뀌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걔는 왜 그러냐면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즉 무한항이라고 해도 그 무한항을 더했을 때 무한항 더한 결과값이 수렴한다면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등식이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 심지어 절대 수렴하는 경우는 더하는 순서뿐만 아니라 더하는 방식을 재배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재배열도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요. 그때 교과서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온 것 같고 예제도 없는데 제가 예제화 시켜준 이유는, 실질적으로 요즘 AI 시대 이래가지고 컴퓨터에 좀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컴퓨터에서 더하기 연산 그 안에 그 OS 시스템에 가면은 더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유한이라고 그래서 막 더하는 게 아니라요. 나름 거기에서 오차를 줄이는 어떤 또 더하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유한이, 그래서 더한, 심지어 극단의 예로 큰 수에서부터 아주 작은 수를 더하면 작은 수가 없어지는,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아주 작은 수에서 순차적으로 큰 수를 더하면 그 더하기 누적된 계산이 나오는 이런 독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소한 더하기고, 더하기 같은 경우 누가 신경 써 하지만은 더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배운 이론처럼 뭐 꼭 급수가 아니라도 심지어 유한항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하는 방식에 따라 내부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져서 사실은 수태석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그거하고 연결시키느라고 제가 요거를 조금 다소 지금 예제화 시켜줬던 거고요. 오늘은 9장 내용 나가겠습니다. 9장 1절 몇 급수인데요. 몇 급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절에서는 수열 자체의 패턴, 극한값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배웠고요. 2절부터는 우리가 뭐를 했냐면 얘네들의 다 더한 합, 일명 급수 자체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몇 급수는 그럼 뭐냐면 이 수열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x의 거듭제곱화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거듭제곱, 즉 이렇게 끊어서 유한까지 보면 다항식인 거를 유한이 아니라 무한항까지 쭉 간 그만큼 합을 갖다가 우리는 몇 급수라고 그래요. 이 다 무한항까지 더했기 때문에 급수인데 몇 제곱, 거듭 제곱이 돼 있다 해서 몇 급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 몇 급수도 관심은 늘 얘네들처럼 뭐겠어요? 수렴이냐 발산이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렴이냐 발산이냐에서 여기와 여기 차이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다 고정 상수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렴 아니면 발산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겠지만 여기는 변수 x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x가 들어오든지 항상 수렴할 수도 있겠지만 x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늘 그러하듯이 발산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얘가 수렴한다면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할 것이냐. 수렴하는 일명 구간에 일단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구간에 관심이 있는데 현재 이 몇 급수는 x의 n제곱으로 표현돼 있죠. 그러면은 x는 0 주변에서의 몇 급수 또는 0을 기준으로 하는 몇 급수 이런 표현을 쓰고요. 뭐 우리가 다항식에서도 그렇지만 x의 n제곱도 있지만 x-c의 n제곱 즉 중심이 0이 아니라 c 주변으로 표현된 다항식이 있듯이 이 몇 급수에서도 x의 n제곱이 아니라 x-c 중심이 살짝 이동돼서 c 주변에서의 몇 급수, c를 기준으로 하는 몇 급수도 있을 수 있고 얘 또한 중심은 이동됐지만 우리는 이 급수가 역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중에 수렴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어떤 x에 대해서 수렴하느냐 요게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너무 고정 상수에다가 변수 x 개념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급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n제곱 그러면 1 플러스 쭉 해서 x의 n제곱 이거는 지난 앞에서도 했지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식이죠.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인 등비수열의 무한항까지 합, 무한급수 아니면 8장에서는 기하급수라고도 해석을 했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공비 역할을 했던 x가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그래서 이 몇 급수는 지금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어떤 여기 이 패턴에 있는 공식에 의하면 AN들이 모든 AN이 고정상수 1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몇 급수는 X가 이런 범위 안에서는 수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발산한다. 하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몇 급수죠. 그런데 굉장히 자주 써요. 이걸 굉장히 정말 뭐 여러분 일명 말대로 뭐 사골 우리듯이 저 공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선생님이 뭐 쉬운 거 하나 냈나 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하는데요. 그 다음 그러면 x의 n제곱을 갖다가 n분의 1로 나눴을 때 이 몇 급수는 수렴이냐 발산이냐 만약에 발산하지 않고 수렴한다면 수렴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현재절의 가장 관심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요거를 아까처럼 AN의 고정상수 1이 아니고 현재 그 몇 급수의 의미에서는 AN이 n분의 1이라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 AN을 n분의 1로 집어넣고 x의 n제곱까지 곱해진 상태를 제가 대문자 AN 개념으로 잡았어요. 단순 상수 A가 아니라 뭔가 변수 X까지 포함된 상태. 그럼 이제 이 급수 크게 보면 이렇게 X 분자까지 포함된 일명 AN 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수렴과 발산은 어떻게 했냐면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비판정법이 있었어요. 물론 x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했지만 지금 그 달라지는 x가 1이면 1, 3이면 3, 5분의 1이면 5분의 1, 그 각각의 x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마치 8장에서 상수에 대한 그 수열의 비판정법을 쓴다는 개념으로 치환한 대문자 A에다가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죠. 그럼 앞에서 그 비판정법이 뭐였냐면 전항후항 B에 대한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그 급수는 수렴, 1보다 크면 발산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고정상수 개념은 아니지만 그 각각 판단해야 되는 x가 들어온 때는 그 자체는 문자상수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수열 이개념의 비판정법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문자 AN에다가 비판정법을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거기에 n에 관련된 부분 말고 n하고 상관없는 x가 하나가 남아요. 그럼 극한을 구할 때 x는 앞으로 빼다 보니까 요만큼은 여기 우리가 앞에 있는 일명 요 상수 an, 고 an이거든요. 그 an에 대한 비판정법에서의 요 파트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그 값이 전체 결과가 큰 논리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또 1보다 작아야만 여기에다가 지금 대문자 AN으로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비판정법을. 그럼 걔가 1보다 작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AN의 급수가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수렴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계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서 이렇게 AN 가지고 대입을 해봤더니 얘 극한값이 1이 되는 거죠. 1이 되니까 X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럼 이런 X 범위 안에서는 이 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결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미 수렴하는 걸 비판정법에 적용해서 풀었어요.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발산인 건 당연한데 r이 여기서 1일 때는 우리가 수렴과 발산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다 보니까 그 얘가 1이 되는 순간, 즉 얘가 요 AN분의 얘가 1이 되는 순간, 즉 얘가 1이 되는 순간은 절대값이 1이다 보니까 플러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판별법으로 가느냐. 그냥 x에다가 원래 수열 여기에다 1을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면 이런 n분의 1이라는 P급수 판별법에 의해서 바로 발산으로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대 조화급수라 수렴이 돼요.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 구간은 이거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해서 수렴 구간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럼 그 다음 예제 3번은요. 역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또 수렴한다면 그 수렴 구간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몇 급수의 개수행렬을 정확하게는 사실은 여기 있는 AN 앞에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n분의 2의 n제곱분의 1로 잡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요. 뒤에 있는 어떤 패턴을 위해서 제가 분석을 AN을 n분의 1로 하고 그 다음에 변수 x의 제곱이 아니라
2분의 x제곱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요 비판정법 AN에다가 비판정법을 써서 역시 똑같이 교과서처럼 전항 호항 비교해서 n에 관련된 극한 계산하기 위해서 n 파트 놔두고 n 파트가 아니라 정리된 상수 파트, 즉 여기서는 절대값 x는 문자 상수처럼 n하고 상관없는 문자 상수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얘는 극한값이 1이니까 즉 뭐 물론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잡은 이 AN에 대한 전항 호항의 비의 값이죠. 얘가 1이니까 결론은 이 값이 1보다 작아야만 수렴하는데 그 식은 2분의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결론으로 나오고 얘가 1보다 작으려면 저 조건에 만족하는 x는 x가 2보다 작다가 되고 2보다 작으면 원래 궁금했던 이 급수는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면 발산인 경우는 관심이 없고요. 이제 1일 때 비판정법에서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판별법으로 간다의 그 다른 판별법, 즉 얘 절대값이 2분의 x의 절대값이 1일 때, 즉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x가 2일 때는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아까처럼 n분의 1이 돼서 P급수에 의해서 발산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아까와 똑같이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교대 조합급수 패턴이 돼서 수렴. 그래서 수렴 구간은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아까 처음에 n분의 x n제곱 패턴에 제가 2를 밖으로 빼다 보니까 n분의 1은 똑같은데 x자리에 2분의 x의 n제곱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가 이쪽에서 이 급수는 x의 범위가 뭐 마이너스 1에서 1이었다면 얘는 2분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2로 간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접근해서 좀 더 복잡한 식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려고 사실은 아까 앞에서 몇 급수 x의 n제곱으로 분석하면 개수행렬 an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얘를 이렇게 잡고 앞에서처럼 똑같이 풀어도 결과는 똑같은데요. 나중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줬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도 물론 중간 계산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예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예제 4번 얘도 제가 그 개수행렬은 n분의 1, 얘는 중심이 x의 n제곱이 아닌 x-1의 n제곱으로서 중심이 1만큼 이동된 건데요. 그래서 x-1 이동된 걸 치환한 대문자 x로 잡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an 급수의 전체 치환한 대문자 anx에다가 비판정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n하고 상관없는 대문자 x는 치환한 x는 앞으로 나가고 극한값은 요만큼 내가 잡은 개수 n분의 1에 대한 우리가 비판정법에서 자주 나오는 그 r이죠. 그 b에 대한 극한값. 얘는 계속 나왔지만 얼마였어요? 1이니까 이 비판정법에 의하면 이 b의 값이 뭐보다 작아야만 1보다 작아야만 즉 치환한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야만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구조 잡으려고 쉽게 치환해서 대문자 x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 있는 소문자 x로 다시 환산했을 때는 x-1이라고 하는 게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요 x 구간을 풀면 x는 사실 0에서 2예요. 근데 지금 기호 보시면 0을 개구간 표시를 하지 않고 패구간 표시를 했거든요. 그거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처음 문제 n분의 1 기본에다가 제가 2분의 x 개념이 이렇게 넘어오듯이 그럼 여기에 조금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x-1이 마이너스 1에서 1 똑같이 이 x자리에 지금 기본형 x와
예제 3번은 2분의 x, 그 다음에 예제 4번은 x-1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환한 x 자리에 수렴 구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x는 뭐가 되냐면 0에서 2다. 그래서 이쪽은 는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처럼 그 경계인 0과 2를 구체적으로 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 패턴이 결과가 똑같아지듯이 아까 이쪽에서와 똑같아지듯이 x-1일 때도 0과 2를 대입하면 똑같이 이 부분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래서 0에서 2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요거처럼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라 저는 결과만 지금 나중에 그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써. 경계가 폐구간으로 바뀐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표현을 해놨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2, 3, 4 얘가 다 어떤 거랬냐면요. 기본 n분의 1의 x n제곱 급수 분석을 가지고 이게 같은 개수는 n분의 1이지만 가끔은 상수가 뭐 2분의 x든 3x든 상수배가 되어 있는 유형이나 혹은 얘가 좀 중심이 이동한 x-1이거나 x-3이거나 이동된 거를 지금 저는 이렇게 치환해서 그래서 요 개수를 요걸로 잡고 분석을 해서 요거만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 치환한 x로 빼면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방법으로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돌렸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고요. 예제 5번은요. 그러면 이제 너무 x분의 1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n 팩토리얼이 곱해져 있는 경우 역시 수렴한다면 수렴 구간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n 개수 부분을 개수 수열 부분을 n 팩토리얼로 분석한 어떤 x의 거듭 제곱까지 치환한 거는 대문자 an이라고 해서 역시 대문자 an에 대해서 비판정법을 적용하면 기본 과정은 비슷하게 되면서 현재 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AN에 6에 들어오니까 계산하면 얘는 뭐가 나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X와 무한대를 곱한 결과가 비판정법에 의하면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무한대랑 곱해서 1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건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그젝트한 0일 때, 그래서 절대값이 0이려면 x 자신이 0일 때, 그래서 얘는 수렴할 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x가 0. 그럼 x가 0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0만 더한 거죠. 그럴 때만 수렴하고 그렇지 않고는 발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교과서 예제 1번이 조금처럼 n 팩토리얼인데 중심이 이렇게 C로 이동된 유형으로 푸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요만큼 전체를 그냥 쉽게 AN으로 잡았다면 이제 제가 앞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재해석을 해준 거는 AN 개수 수열 부분을 n 팩토리얼이라고 잡고 여기가 안 보이나요? 치환한 x를 갖다가 x-c로 잡으면 a의 n 같은 경우는 an의 그 다음에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an 가지고 물론 큰 의미에서 대문자 an에 대한 비판정법을 쓰는 거지만 얘를 반복적으로 쓰니까 어떤 일이 중간에 계속 벌어졌냐면 그 an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x 파트가 나올 거고요. 반복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x와 상관없는 개수 수열 파트 이 부분이 남았어요. 근데 얘는 앞에 제가 예제 조금 전에 얘 이동하기 이전 이 n 팩토리얼 얘하고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기본 x형 때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이 무한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판정법을 쓰기 위해서는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려면 x 절대값 자신이 뭐일 때밖에 없어요.
0일 때밖에 수렴하지 않죠. 그럼 여기 x는 내가 문제를 풀기 쉽게 구조를 이렇게 잡은 거지 원래 변수에 있는 소문자 x로 집어넣어주면 얘가 0일 때가 돼서 x가 c일 때만 수렴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가 조금 더 식도 간단하고 짧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복잡한 걸 내서 좀 제가 구조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래서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파트를 우리가 지금 개수수열을 이런 걸로 잡았다면 이거 지금 x 아까 지금 옆에가 안 보여서 이랬고요. 이거 곱하기 x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an이 n 팩토리얼 분의 1인 패턴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6번 보시면 개수수열 파트가 n 팩토리얼 분의 1인 이런 수열의 수렴 구간을 이제 따져볼 건데요. 그러면 개수수열과 그 x변수 몇 급수가 들어간 그 전체 수열 치환한 대문자 A 수열을 이렇게 잡았을 때 비판정법을 쓰면 이번에는 이 개수 수열의 이 파트가 뭐로 바뀌냐면 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0 곱하기 x 절대값 한 이 부분이 1보다 작으려면 x에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x, 즉 전체 범위에 대해서 이 급수는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 구간은 실수 전체 구간에서 수렴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예제 1번과 이걸 하면서 그 다음 교과서 예제 2번을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식도 복잡하고 그 예제 3번을 위해서 잠깐 제가 뒤에 나름 조금 정리해 놓은 거를 먼저 가서 보면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에 대한 몇 급수에 대한 수렴 반경을 구하는 과정이 어땠었냐면요. 여기 개수 수열에 우리가 비판정법에 개수만 있는 거에 요거 계산한 거를 소문자 거기서 R로 잡아도 되고요. 수렴 반경을 지금 R로 잡기 위해서 앞에서 R로 표현했던 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로우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익숙하신 분은 그냥 로우로 하셔도 되고요. 혼돈되시는 분은 수렴 반경을 왜 꼭 R로 해야 돼? 우린 이거 R로 익숙하다. 그러면 이 수렴 반경은 대문자 R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참고적으로 얘를 로우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로우라고 했을 때 그것의 역수가 바로 수렴 반경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거 먼저 잠깐 가서 확인하고 넘어가면요. 얘가 1이면 절대값 없는 버전 이걸로 먼저 할까요? 여기에서 얘가 1이면 그거 분의 1, 즉 x범위는 이거 분의 1이 돼서 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 값이 1이면 이거는 이제 상수배라 그렇죠. 상수배나 혹은 지금 뭐 상수가 이동된 버전 말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무한대로 갔거든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 되다 보니까 물론 사실적으로 무한대분의 1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그런 의미를 갖는 x는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얘가 Rn 자체, 이 극한값 자체가 0으로 가면 0분의 1에 해당하는 x범위거든요. 그럼 물론 얘도 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그거를 만족시킬 만한 x는 무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 계산한 결과값, 로우로 하든 소문자로 이 값이 일반적인 상수일 땐 그거의 역수, 로우분의 1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파트의 계산 결과가 무한대로 나오면 그 무한대의 역수 역할, 즉 역수 개념에 해당하는 0. 그다음에 얘가 0으로 나올 때는 그 0의 역수에 해당하는, 즉 0분의 1꼴에 해당하는 무한대가 수렴 반경이다라고 교과서에 이제 공식처럼 생각하듯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받아들이면
문제 풀기가 쉽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교과서에 뭐까지 정리됐냐면 어차피 처음에 얘를 계산하지만 반경 차원에서는 개의 역수니까 수렴 반경 R은 이거의 역수라서 이거다.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너무 공식을 뭐 많이 애워서 수렴 반경 공식까지 애운다면 뭐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 요 버전보다는 그냥 요렇게 역수라고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저는 앞에서부터 푸는 어떤 기본 기법이 이 an 가지고 수렴 반경을 구할 때 x의 n제곱이었다면 이 x가 그냥 x가 아니라 상수 10의 x 이런 n제곱일 때 똑같이 수렴 반경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얘가 급수가 an에 이렇게 돼 있다면 cx배를 해도 그러면 그때의 수렴 반경 cx의 절대값은 똑같이 r보다 작다.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동이 돼서 x-c로 중심이 이동된 거의 n제곱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수렴 반경은 x-c의 요거의 수렴 반경이 r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풀면 간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가 또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분석의 몇 급수의 an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의 x라고 이렇게 잡아준 이유는 요 상수배 또는 x에서 상수를 뺀 이런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푸셔도 돼요. an을. 그렇지만 그런 걸 적용하면 구조가 좀 쉽게 보인다는 설명 추가로 같이 드렸고요.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교과서 예제 2번으로 이제 오겠습니다. 343페이지 예제 2번인데요. 이 베셀 함수, 뭐 미분 방정식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죠. 파동 함수 뭐 해가지고 뭐 여러 방면에서 꼭 파동뿐만 아니라 미분 방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요.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역시 수렴하는 구간을 찾는 게 문제예요. 그럼 수렴하는 구간을 여기는 이만큼 하나의 수열 an이라고 x가 들어올 때 그때 x에 대한 뭔가 그 x에 대한 하나 전체를 통틀어서 소문자 an이라고 놓고 그거에 대한 비판정법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요거 뭐 계산 다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사실은 비판정법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보다 나중에 좀 더 뭐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복잡한 경우를 생각해서 저 an에 대한 우리가 지금 부분을 저는 변수 x가 들어왔을 때 x 파트와 개수 수열 an 파트를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하는 중이고요. 그 개수열도 충분히 좀 간단한 an을 저는 n 팩토리얼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그 다음에 변수 x 파트를 2분의 x의 제곱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아보면 요거를 곱한 게 지금 요 an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곱하면 an 되는 거는 지금 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로 요 개수 수열을 최대한 간단하게 어떻게든 개수 파트를 간단하게 잡아서 그러면 앞에 알려준 뒤에 걸 미리 끌고 왔나요? 우리가 그 R에 해당하는 거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m분의 am 플러스 1 이걸로 계산을 하면 아까 n 팩토리얼 계산하는 방법처럼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지금 보이나 모르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이거의 제곱 절대값 시켰으니까 마이너스 5는 바로 생략해 버릴게요. 너무 칸이 좁네요. 여기 n 팩토리얼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명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팩토리얼 1
아니 n 팩토리얼이라 n 플러스 1이 제곱분의 1.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수렴 반경은 이거의 역수.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한테 혼돈되시는 분 이걸 r로 잡았을 때 수렴 반경을 대문자 r로 잡는다면 이거의 역수에서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이 치환한 x의 수렴 반경이 r이니까 얘가 r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치환한 x라고 하는 거는 2분의 x의 제곱. 뭐 절대값을 시켜도 똑같으니까 얘가 이럴 때, 즉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일 때. 이렇게 풀면 답은 똑같지만 얘가 훨씬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논리 구조만 한번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3번 요 몇 급수의 수렴 집합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걸 치환한 x로 보면 an을 뭘로 잡으면 돼요? n분의 1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n분의 1인 경우 앞에서 했어요. n분의 1에 대한 이 극한값이 얼마였어요? 이거 지금 요 버전에 대한 저쪽은 칸이 좁으니까요. 이 an에 대한 an의 이거는 1이었잖아요. 따라서 이거의 역수 1이 치환한 변수 x에 대한 우리가 그냥 소문자 x에 대한 몇 급수가 아니라 이동된 거를 치환한 변수 대문자 x에 대한 몇 급수로 본 이 치환한 x에 대한 수렴 반경도 이거의 역수, 즉 1분의 1, 1이라서 치환한 x를 원래 소문자 x로 바꿔주면 x-c가 1보다 작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데요. 여기 경계 1 들어간 건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듯이 실질적으로 그 경계값을 집어넣었을 때 특히 n분의 1일 때 여러 패턴에 대해서 여러 번 했으니까 마무리 계산은 그렇게 해주면 하나는 교대 조합급수 나오고요. 하나는 조합급수로 발산 이렇게 나와서 이쪽 경계가 붙는 거. 물론 저는 지금 그거를 여러 개 그 양끝 경계를 판단하는 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생략했지만 만약에 시험에 나오신다면 그 경계 판단하는 것도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급수에서 수렴 구간 이 부분은 아까 미리 잠깐 수렴 반경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살짝 더 일반화시킨 요 버전이 정리 911, 즉 344페이지 정리 911에 가면 이거는 일반적인 x의 n제곱 중심이 0인 그런 몇 급수에 대한 표현에 대한 수렴 반경이라면 일반화된 거는 C에서 기준으로 똑같이 이런 수렴 반경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요. 요 수렴 구간 혹은 반경을 구하라. 그럼 참고적으로 수렴 구간은 그렇지만 반경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수렴 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렴 반경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지금 수렴 반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수렴 반경을 구하려면 이 치환한 요 부분 말고 개수 수열 부분 요만큼 개수 수열 부분만 계산해서 얘는 처음부터 그 역수를 막바로 처리했네요. 역수 계산법으로 바로 즉 이 계산 반지름의 역수라는 거 적용해서 이걸로 계산한 요걸로 수렴 반경을 직접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반경이 3이다. 그러면 치환한 이 x 플러스 2가 수렴하는 구간이 3이므로 물론 3보다 클 때는 발산이겠고 3 자신이 될 때는 얘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 직접 이 식에다 대입해서 이와 같이 발산이고 이때도 발산이므로 이 경우는 양끝 경계를 뺀 경계가 안 들어간 상태가 수렴 구간. 그래서 마무리 X 구간으로 환산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 뭐 제가 만든 예제지만 요 X-1 이동된 버전 또 하나 더 해보면요. 여기에서도 아까 우리가
n분의 an이 n분의 1인 경우에 해당했을 때 x의 n제곱형 또 곱한 게 2분의 x n제곱이 붙는 경우 또 x-1의 n제곱이 붙는 유형 그래서 상수배나 이동된 유형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접목돼서 2분의 x-1의 n제곱으로 붙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을 치환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환을 이렇게 했지만 일명 개수수열은 다 n분의 1이 되니까 이 부분 즉 전항, 후항에 대한 개수수열의 비가 얘가 여전히 1일 것이고 그러면 그거의 역수, 즉 1, 여전히 1에 대한 역수니까 1이 수렴 반경이 되면서 치환한 x에 대한 수렴 구간 이렇게 돼서 환산하면 물론 이쪽 1도 앞에서 n분의 1일 때 계속 경계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확인하듯이 마무리 이렇게 다 확인하시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서 얘는 둘 다 발산으로 나온 경우였지만 우리가 n분의 1 유형 해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쪽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수렴해서 그 부분은 너무 반복돼서 여기서도 결과만 써놨지만 수렴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수렴 구간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 내용 수렴 구간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뭔가 수렴 반경이 있고 그 수렴하는 이 구간 안에서 이 값이 수렴한다면 이 수렴하는 값을 그 x에 대한 뭐로 생각할 수 있냐 하나의 함수 값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몇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그 몇 급수 값, 수렴하는 값으로 정의된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미리 얘기했지만 그 x자리에 상수배가 됐을 때 이 몇 급수 똑같이 그 cx, 그럼 여기는 cx 구간이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또 x의 거듭제곱, 아까 제가 x의 제곱이나 혹은 2분의 x의 제곱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면 x의 거듭제곱이 된 거에 대한 급수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이 몇 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렴 구간 안에서 x에 대한 함수를 이런 몇 급수로 정의할 수 있다면 cx에 대한 몇 급수는 이렇게 xk에 대한 k제곱에 대한 몇 곱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각각 상수배나 혹은 x의 거듭제곱배가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상수배와 x 거듭제곱배가 된 거에 대한 몇 곱수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것까지 서로 상호 관계까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급수를 배웠고 그 몇 급수가 수렴하는 구간을 배웠고 그 수렴하는 구간에 있는 그 x에 대해서는 몇 급수 값을 하나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이제 그 활용해서 어떤 내용을 할 수가 있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요 부분을 조금 더 테일러 급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몇 급수가 수렴하는 거 배웠거든요. 근데 수렴하는데 심지어 그 수렴값이 구체적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1 공비 역할을 한 x분의 초항 1 해서 수렴값이 이것까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x가 이런 범위에서는 이와 같은 몇 급수를 이런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함수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와 같은 몇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1-x분의 1이라는 걸 이런 범위 안에서 이와 같은 몇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1-x가 아니라 1 플러스 x는 또는 1-x제곱은 혹은 2-x는 이라고 이 분모에 있는 1-x 대신에 부호가 잠깐 플러스나 아니면 상수 즉 마이너스 얘 입장에선 마이너스 1배가 된 거죠. 또는 x가 x제곱으로 바뀌었거나 이런
혹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E-x로 바뀐 이런 함수들은 몇 급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요 원리, 요걸 이용해서 지금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자주 잘 쓰는 공식, 거의 공식급이에요. 저 급수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x 입장에서 봤을 때 주어진 기준 알고 있는 이 공식처럼 쓰는 이 x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x 자리에 다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 x에 마이너스 집어넣은 이런 범위 안에서는 1 플러스 x분의 1은 이거와 같고, 거꾸로 이와 같은 몇 곱수는 이와 같은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분의 1, x제곱으로 바뀐 경우, 그럼 여기 있는 x자리에 뭐로 바뀐 거예요? x제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x제곱이라는 값이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이런 조건하에 있을 때는 얘를 요렇게 서로 바꿔서, 즉 이와 같은 함수를 급수로, 이 급수는 이와 같은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 그러면 요거 거의 공식급으로 외워서 자주 쓴다는 얘 적용하려면 여기 앞에가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1이 아니라 2가 돼서 못 쓴다가 아니라 걔가 1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앞으로 빼서 2분의 1 빼고요. 1에 2분의 x로 하면 여기 있는 x자리에 2분의 x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f함수에 2분의 x를 집어넣은 결과에 다시 앞에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준함수로 문제에서 쓰려고 했던 그 f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밖에 있는 2분의 1은 그렇지만 f 안에 있는 2분의 x는 여기 있는 x자리에 다 2분의 x를 집어넣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걔를 급수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며, 그때 x의 범위는 이런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식을 이와 같은 급수를 함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몇 곱수로 이제 표현하는, 하나 알고 있는 몇 곱수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몇 곱수 활용하는데 적용하는 방법이, 이걸 적용해서 지금 몇 곱수 찾아내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하나 정도는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이런 함수들까지 막 그 공식까지 써서 알아야 되느냐? 심지어 다음 절에서는 그 급수 만드는 공식까지 배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1-x분의 1 충분히 간단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x제곱분의 1 뭐 이런 거 다 간단한데 왜 불편하게 이렇게 다 복잡하게 길게 느려서 써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요거까지 그 왜 느려서 몇 급수로 바꾸는지는 다음 시간에 테일러 급수를 하면서 하고요. 오늘 제가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공식까지 이용해서 몇 급수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일단 몇 급수 자체에 대한 공식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본적인 요 원리를 이용해서 기본 공식 갖다 상수배 거듭 제곱을 했다면 합차 공식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함수가 어떤 하나의 몇 곱수로 표현되고 지함수도 하나의 몇 곱수로 표현되는데, 그 두 함수의 합이나 차로 연결된 좀 더 복잡한 상태의 몇 곱수는 그 복잡한 상태를 만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몇 급수를 더해주고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너무 줄였나 모르겠는데요. 얘하고 이 급수를 더해서 정리하면, 합과 차를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곱하기는 지금 이제 기호로 바꾸면
각각 F나 G가 X의 N제곱 혹은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중심이 C로 이동된 몇 급수가 됐든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든 이런 몇 급수가 있을 때 곱하기도 같이 뭐 X의 N제곱이나 중심이 C로 이동된 버전에 대한 몇 급수로 표현될 때 이 개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는 뭐 이항 정리에서 배워서 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항 정리가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셔도 되냐면요. 크게 얘와 얘를 곱했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즉 각각의 급수를 더하고 빼고 곱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아주 공식을 세밀하게 이항 정리까지 이해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뭔가 두 함수의 합이나 차나 곱으로 이어진 상태의 급수를 만들 때는 각각의 단순 성분에 대한 급수를 합, 차, 곱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럼 사칙연산 세트에서 우리가 나누기도 같이 하는데 얘는 나누기가 없어요. 그럼 나누기는 급수에서 나누면 안 성립하느냐? 사실 나누기도 성립해요. 근데 식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지금 이항 정리도 지금 그 얘기하고 곱한 거하고 같은 게 맞나 하시는 분이 있을 만큼 식이 복잡할 텐데요. 나누기는 복잡해서 식으로 설명되진 않았지만 교과서 예제에 나누어도 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누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칙연산에서 각각의 급수 결과를 합차 곱 나누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346페이지. 지금 요절을 내용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 하시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346페이지 정리 9.1인데요. 얘는 아까처럼 사칙연산이 아니라 얘를 미분, 적분했을 때의 급수는 원래 그 F함수 급수로 표현된 거를 미분 또 적분하면 된다. 기호를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산 과정을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써주다 보니까 더 여러분한테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저 기호를 단순하게 줄여주면 어떤 F함수의 급수가 이렇다면 미분한 거의 급수는 이 급수를 그대로 미분하면 되고요. 적분한 거의 급수는 이 급수를 그대로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를 어떤 과정을 좀 풀어 써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큰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관련된 예제 8번을 한번 풀어보면요. 1-x제곱분의 1을 몇 급수로 전개하고 수렴 반경을 구하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급수 참고적으로 요거 하나 정도 있어요. 요걸 가지고 얘를 적용해서 뭔가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이 x 1-x분의 1과 얘의 관계, 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두 식의 연결 관계는 서로 미분 관계, 즉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함수 얘를 fx라고 하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그 f함수를 미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뭔가 이 알고 있는 공식처럼 알고 있는 이 급수함수의 미분에 대한 급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얘를 미분한, 그래서 얘 미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의 급수는 이렇다. 조금 전에 미분 공식을 적용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ln의 1-x에 대한 몇 급수로 전개하고 이 수렴 반경을 구하라. 얘 또한 지금 요걸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를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식과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과의 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적분하면 똑 떨어지게 이 값이 나오진 않지만 마이너스 배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얘는 이 알고 있는 이 F함수의 적분의 마이너스 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앞에 공식처럼 썼던 이 x의 n제곱 급수를 적분하고 이거죠. 이거를 적분하고 그거에 마이너스 배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x에다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0을 대입해 보니까 c가 0이 나오고요. 그러면 ln의 1-x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ln 1-x는 이런 급수로 표현될 수 있다. 아직은 이 급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봤던 공식이라 전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좀 혼돈되실까 봐 풀어에 쳐놓으면 이렇게 변기에 넣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ln의 1-x의 급수가 이렇게 됐다면 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이걸 플러스 x일 때는을 구하고 싶다면 요 상태의 기준,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배 한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 급수의 x 자리에 마이너스 1배를 한 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배를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따라서 풀어서 이렇게 놨지만 얘를 여기 뭐 마이너스도 불편하고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지금 계산이 지금 마이너스 1에 부호만 따로 분석을 하면 n-1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서 첫 번째 항을 시작항을 0으로 잡을 때의 버전과 얘는 지금 시작항을 1일 대로 식을 다듬어서 정리해 놓은 상태예요. 요거에서 아직 여러분이 막바로 시그마 버전에서 시작을 0으로 할 때와 1로 할 때 바꾸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쪽으로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따라서 지난 수업 시간에 LNE가 교대조화급수 되는 게 왜 그렇게 되고 이 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셨던 분 여기 있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교대조화급수가 이 LNE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까지 풀었고요. 교과서 이제 8번을 보면요. 이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아까 마지막 예제에서 ln 1 플러스 x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x 자리에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항상 마이너스 부호가 1이 되죠.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전체 부호로 마이너스 1을 빼고요.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n이 0일 때를 1일 때로 시작 구간을 바꾸면 이렇게 바꿔지겠죠. 그래서 ln의 2분의 1 또 마이너스 부호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교과서는 이거를 ln 1 플러스 x로 풀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14번 앞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ln의 1 마이너스 지금 교과서 풀이처럼 플러스로 가도 되지만 마이너스 x 풀어놓은 거 있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에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이다. 물론 시작 그 항이 0인 항부터 시작을 해서 무한대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일명 마이너스 x 2분의 x제곱 저거 잘 안 써져요. 이거 플러스 이렇게 쭉쭉쭉 가는 이렇게 가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체를 묶어서 1에서부터 n을 갖다가 1부터 시작하는 급수로 바꿔주면 얘는 n 플러스 1이 n 팩토리알에 요거 보시면 n 팩토리알에 n분의 x의 n제곱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얘를 직접 다이렉트로 오는 게 조금 힘드시면 오히려 물론 이것도 치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또 치환하는 기법을 알려주니까 너무 혼돈돼 하시는 것 같아서 치환하시기 힘들면 살짝 이렇게 한번 돌아가시면 이게 또 쉽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하는 x 구간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잘안 써지네요. ln 1 마이너스 x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저는 교과서에 지금 최대한 풀이를 이렇게 설명했지만 처음 시작을 1 플러스가 아니라 ln 1 마이너스 쪽으로 접근하면요.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의 관계에서 x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냐면 x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간 거예요. 2분의 1. 그럼 여기 x자리에 2분의 1 들어간 상태가 이것이므로 즉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n의 2의 n제곱분의 1 여기다 똑같이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ln 2분의 1 그러면 ln 2분의 1이니까 얘는 ln 2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꼭 이렇게 1 플러스 쪽이 아니라 1 마이너스 쪽으로 접근하셔서 푸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서 ln 버전을 플러스 버전도 있지만 제가 마이너스 버전 했는데 마이너스 버전으로 적용하셔서 푸셔도 되겠고요. 아크탄젠트 교과서 이것도 수렴 반경. 그럼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쓰는 x의 n제곱 공식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즉 이걸 쓰려면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1 요거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크탄젠트 x와 1 마이너스 x를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아크탄젠트 x는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뭐로 표현되니까 1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표현되고 1 플러스 x제곱은 앞에서도 연습했지만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바꿔서 지금처럼 이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x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을 집어넣었다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여기 있는 x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이 아크탄젠트가 아니라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미분 쪽에 대한 아크탄젠트 미분에 대한 급수를 바꿨으므로 아크탄젠트 자체에 대한 급수를 하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식을 변화시키려면 적분해야 되죠. 그러면 이 급수, 이쪽 급수를 또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급수 찾은 거를 양쪽을 똑같이 적분해 준 거예요. 얘를 적분해 주면 이렇게 적분상수 C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0을 대입하면요. C가 0이 되면서 아크탄젠트의 급수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금 제가 어떤 학생이 이거 하면 조금 너무 혼돈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 쓸 공간이 없었는데요. 여기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10번은요. 이 급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도 아까 아크탄젠트 x의 공식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조금 전에 그 예제 9번에서. 그랬을 때 이 공식의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냐면 루트 3분의 1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 식인 거죠. 이 식의 x자리에 루트 3분의 1이 들어간 게 문제에서 요구한 거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x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 그래서 아크탄젠트의 루트 3분의 1은 6분의 파이므로 이 급수의 합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급수를 배웠고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배웠어요. 수렴 발산 판단도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발산은 그렇다 치지만 수렴한다고 판단해도 그 수렴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ln도 여기에 있는 현재 이 구장에 와서야 ln2가 왜 교대 조화급수 값으로 나오는지 혹은 이런 급수도 이렇게 급수를 이용해서 이 값이 몇 급수를 이용해서 6분의 파이가 나오는 이런 상태로 지금 찾아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번 예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1번은 이 함수를 급수로 전개하라. 함수가 쉽지 않아요. 되게 하나의 함수로 보면 복잡하지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복잡한 건
자세히 봐서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을 해주면 되죠. 이게 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큰 논리는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합이 아까 어디 갔나요? 더 앞인가요? 2분 전이죠. 여기 있네요. 좀 지울게요. 각각의 함수에 대한 급수가 있으면 합에 대한 급수는 각각의 급수를 뭐 한다고 했냐면 더해준다고 했던 그 원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많이 가야 되는. 그래서 이 두 개 함수 합으로 이루어진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대문자 f라고 하고요. 소문자 fx 거기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얘를 소문자 gx라고 하면 두 함수 합에 대한 급수는 각각의 급수의 합. 그럼 얘는 급수 소문자 fx의 급수는 이미 공식처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gx의 급수는 아까 앞에서 배웠어요. 이걸 적용해서 변화시켜서 계산 이렇다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두 합에 대한 급수는 이 급수와 이 급수와 이 급수를 더한 거. 그래서 더하다 보니까 시그마로 더할 때 얘는 항이 실질적으로 둘 다 0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전개하다 보면 상수항이 있고 얘는 상수항이 없는 것까지 정리를 해서요. 0일 때 요거 1 빠지는 거 따로 뺐고요. 그 나머지 첫 번째 x의 1차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두 개의 합은 이렇게 표현된다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 급수는 깔끔하게 이렇게 된다. 자,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는요.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상수배, 거듭제곱배,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 적분, 합차들을 이용해서 계속 풀지 새로운 급수를 배운 건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은요. 이거 앞에서 아까 이거 몇 급수로 전개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했어요. 같은 문제인데요. 일부러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아까 앞에서 이 문제 풀 때 같이 설명하려다가 큰 흐름에서 너무 하나의 너무 방법 1, 방법 2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좀 그럴 것도 같고 그 풀이 방법 내용이 좀 다르길래 같은 문제인데 풀이 방법이 다른 걸 일부러 문제를 분리해서 지금 설명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몇 급수를 앞에서처럼 미분의 관점으로 공식을 적용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한데 아까 우리가 합차 공식도 있었지만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급수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교과서 버전으로 중심이 이동된 버전으로 하면 이렇다까지 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C가 편하게 지금 0인 버전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얘가 즉 중심이 0인 상태에 몇 급수로 전개를 할 건데요. 여기는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그럼 곱하기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곱하기로 볼 수 있고요. 이 각각은 우리가 이와 같은 급수로 표현할 수 있고 물론 fg 곱, 즉 자기 자신의 곱이지만 그 공식에 의하면 이 계수 an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1인 거예요. 이쪽 G쪽, 즉 자기 자신이니까 B지만 그 B도 순서가 바뀌든 말든 고정상수 1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하면 Cn은 AK와 BN-K를 곱한 거를 다 시그마 N이 0에서부터, K가 0에서부터인데요. K가 0에서부터 N까지거든요. 그러면 1 곱하기 1을 K가 0에서부터 N까지 이거 좀 K로 바꾸셔야 됩니다. 0에서부터 N까지 계산하면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공식에다 대입하면.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곱하기로 분석했을 때 그 계수 C에는 이렇게 된다는데 참고적으로 앞에 가서 미분 쪽으로 한 거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8과 한번 꼭 비교해 보세요. 그럼 같은데 왜 굳이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었느냐? 풀이는 사실 앞에서 미분 버전 계산이 빠른데요. 요 공식을 좀 한번 좀 확인해 주고 싶었는데 상수 10에 되는 게 가장 간단한 게 이거예요. 둘 다 1이 나와서 계산하기 가장 쉽고 공식 확인시켜 주는 게 가장 간단해서
공식 확인용으로 일부러 다시 이 문제를 썼을 뿐이지 이 문제 풀이가 이게 더 얘보다 더 좋은 베러한 경우, 베스트한 경우는 아닙니다. 단지 이 공식을 적용할 때 가장 간단하면서 적절한 게 이 방법인 것 같아서 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뿐 얘는 사실 앞에서 8번처럼 미분을 적용해서 급수를 푸는 게 훨씬 빠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은 몇 급수 내용을 배웠고 수렴 범위, 수렴 구간 뭐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수렴 구간 안에서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그 몇 급수를 어떤 그 구간 안에서의 함수로 정의한 다음 다양한 그 몇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상수배라든지 거듭제곱배의 어떤 그 또는 합차 곱 나누기라든지 미분에 관련된 몇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이 몇 급수 공식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몇 급수까지 우리가 지금 표현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너무 수업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절 내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